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셨던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모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특징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납작파데 브러쉬처럼 아무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잘 맞는 브러쉬가 아니다 보니 궁합이 잘 맞는 파운데이션은 어떤지, 또 궁합이 좀 다소 맞지 않은 파운데이션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세상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빵! 일단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변형을 하기에 좀 틀이 강한 브러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변형을 해봤자 조금 좁거나 넓거나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모공 브러쉬는 이런 기본 모양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V컷으로 커팅을 다르게 한 브러쉬, 길이감이 엄청 짧은 브러쉬, 많이 납작하면서 커팅이 많이 된 브러쉬, 이거 이외에도 짤뚱하게 잡는 브러쉬, 칫솔처럼 조그맣게 생긴 브러쉬, 또 구두솔처럼 엄청 크면서 길게 생긴 브러쉬 등 변형을 하기가 좀 쉬운 브러쉬 군단입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의 이목을 확 끌기에도 좋은 브러쉬 군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납작 브러쉬는 안 갖고 있어도 모공 브러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 많은 브러쉬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브러쉬 4개를 꼽아봤어요. 이미 보셨겠지만 메이크업 포에버 154번. 이 브러쉬가 모공 브러쉬 중에 가장 스탠다드하면서도 스탠다드한 모공 브러쉬 모양 중에 가장 최고의 퀄리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밀리의 V컷 브러쉬 822번이고요. 모공 브러쉬가 사실은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얘를 V컷으로 커팅을 하면서 피부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게, 그리고 부드럽게 터치가 되도록 모질을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공 브러쉬. 그리고 이 두 개는 조금 독특해요. 얘는 RMK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얘는 제스잽의 모공 브러쉬인데 얘는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쪽은 커팅이 전혀 없고 이쪽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공 브러쉬처럼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길이가 짧기 때문에 힘 전달에 있어서도 힘이 분산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부드럽게 발릴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공 브러쉬고요. 이 친구는 조금 독특해서 가져와 봤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질이 너무나 짧고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유일하게 매트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되게 좋은 모공 브러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가장 스탠다드한 메이크업 포에버의 154번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파데를 발라보면서 이 변형 형태의 나머지 모공 브러쉬들과의 특징도 조금씩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크림을 좀 두둑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너무 유분이 많은 크림을 선택을 하시고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오늘 파운데이션 바를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제스잽의 크림을 사용을 할 건데요. 발라뒀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만 볼 앞쪽에 한 번만 더 레이어드를 해주는 걸로 끝낼 건데 코 앞쪽에만 바른다고 해놓고 다 발라버렸어요. 잘 발리는 느낌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유트루에게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 하면 이 슈에무라의 더 라이트 벌브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 영상 초창기에 시그마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빙빙 돌렸던 이 파운데이션,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게 띡한 파운데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에 가까운 부분부터 좀 먼저 덩덩덩덩 펼쳐주세요. 그리고 브러쉬를 빙빙빙 풀어주시고 쭉 끄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끊어치는 방식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너무 힘이 좋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양을 어느 정도 많이 해주시고 걷어내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요. 뭔가 닦여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특징인 것입니다. 뭔가 좀 덜 펴진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만 피부의 결감을 보면서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브러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가 뭉쳤구나 하면 그 부분만 터치를 해주시고 어느 부분은 잘 펴졌구나 하면 거기는 터치를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펴진 데를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표현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하기는 하는데 약하게 이렇게 결자국들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얘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스펀지로 약간 마무리를 하시는 방법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대략 발랐는데도 확실히 띡한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는요, 덧발라줄 때 조금 취약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얘를 좀 더 커버를 하고 싶다면은 아까와 터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마치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브러쉬를 거의 공중에 붕붕붕붕 띄우고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터치를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터치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모공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실까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부위에 붉은 게 완벽하게 커버를 하려면 2차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퍼프를 사용을 해주시는 걸 조금 더 권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운데이션, 투페이스드의 본디스웨이입니다. 얘도 슈에모라와 비슷하게 굉장히 띡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쪽부터 찍어주세요. 이쪽에서 끌고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찍으면은 앞에 부분 터치할 때 뒷부분은 다시 지워지면서 나가게 돼요. 풀어주시고, 좀 양이 많은 듯 보이지만 커버가 되고 나면은 피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터치를, 이 파운데이션 본연의 색상으로 얼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끊어치면서 터치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코 쪽을 가볼 건데요. 사실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각질이 좀 많은데 각질이 잘 케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했을 때 그 각질이 더 부각이 많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각질은 눌러줘야만 하는 아이들인데 얘가 특징이 어떻습니까? 일으키죠. 세 번째, 이니스프리의 마이 파운데이션 3.3입니다. 얘도 역시 띡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보다 양을 조금 줄여봤어요. 지금은 또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피부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지금 대략 펴발랐지만 커버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커버력을 신경을 쓰진 않고 이렇게 한번 피부 밑바탕에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납작 브러쉬나 퍼프를 사용을 해서 커버력을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샵에서 받은 것 같은 지속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크닝도 훨씬 덜 오게 되고요. 무너짐도 훨씬 깨끗하게 되고 더 쫀쫀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공 브러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지금 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더 들뜬다든지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된다든지 뭔가 원하는 부위에 커버가 조금 덜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코에도 적은 양을 묻혀서 약하게 콕콕 찔러주면, 그리고 계속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코를 조금만 스펀지로 마무리를 살짝만, 그러면 밀가루 탁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다고 할까요? 근데 이 모공 브러쉬가 좀 아쉬운 거는 여기죠? 이게 인중 위에는 그렇게 강한 브러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콕콕 해주고 멈춰야 하는, 얘를 가지고 인중 커버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고 터치를 하시게 되면 다 들뜨게 되고, 혹은 잘 가려졌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쪽만 무너짐이 더러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더 페이스샵의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역시 띡하고 촉촉한 타입. 너무 눌러서 터치하시기보다는 살짝 표면을 스쳐주는 느낌으로, 피부 끝으로 끌어주실 때에는 너무 힘을 안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브러쉬 자체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스펀지 터치를 안 했을 때 이 정도의 표현이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이마와 색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색상 때문에 내 본 피부 색상은 확 가릴 수 있는데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이크업 포에버의 UHD 파운데이션. 얘는 사실 그렇게 띡한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좀 많이 해도 됩니다. 띡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촉촉하게 쭉쭉 끌려오는 스킨케어 느낌의 파운데이션과도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브러쉬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끌려오면서 발려지는 느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힘주면 안 되고 쓱쓱. 색상은 다르지만 정말 피부에 뭐 안 바른 것 같죠? 그 왜 있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원래 내 피부예요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커버력을 더 올리고 싶다 하면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공 브러쉬는 1차로 깔고 퍼프로 추가 커버력을 올려줄 때 아주 꿀이에요. 그 다음엔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얘가 마지막인데, 스틱 파운데이션을 정말 예쁘게 발라주는 최고의 브러쉬는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죠. 왜냐면 얘는 파운데이션 제형을 펼치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에 얘를 이렇게 제형을 뭉쳐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제형이겠어요. 사실 특이한 제형이긴 하지만 어쩌면 좋은 제형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뭉친 아이들을 질척거리지 않게 이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펼쳐주면서 모공 사이사이에 지금 넣어주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면서 뭔가 쉬워 보이면서 나도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유레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봐. 지금 땡이돌 스틱 자체가 되게 좋기는 한데 거의 모든 스틱 파데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시면 왠지 더 뭉치는 것 같고 무너질 때 더 더러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뭉쳐있는 제형을 잘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스틱 파운데이션하고 가장 궁합이 안 좋은 도구는 스펀지인 거예요. 뭉쳐놓고 그걸 스펀지로 더 눌러버리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근데 뭉쳐있는 애들을 싹싹
싹싹 펼쳐주니까. 근데 또 질척거리지도 않으니까 아주 뽀송한 느낌으로 아주 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갑자기 영상 방향이 스틱파드 예찬이 된 것 같은데 궁합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다르죠? 그치만 솔직히 요 코 옆에라든지 요 코뼈 사이드 요쪽은 따로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아무래도 사이즈도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소 아쉬운 부위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궁합이 좋은 파운데이션 6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아리송하실 거예요. 약간의 이 아리송함을 가지고 궁합이 다소 안 좋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 2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안 좋은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모공 브러쉬와 궁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로라메르시의 루미에르입니다. 특징은 엄청 보송하거나 엄청 픽스가 빠르거나 혹은 너무 납작한 질감이거나 이런 아이들하고는 궁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더블웨어를 먼저 해볼게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얇은 스타일들도 스킨케어를 도톰하게 해주면은 질감 자체가 도톰해지기 때문에 되게 잘 발리겠죠? 근데 이렇게 밀어보시면은 이 얇은 애들이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으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가 도톰하면은 이 얼룩덜룩한 거를 펼쳐질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스킨케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펼쳐진 느낌이 그대로 픽스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픽스된 데를 모공 브러쉬로 건드리게 되면은 스킨케어가 들뜨게 일어나게 되고 각질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실 때 괜찮은데? 라고 싶으실 수 있어요. 이 브러쉬라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소 이제 문제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권하고 싶은 조합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바로 리미에를 가볼게요. 얘는 정말 극소량을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싹 펼쳤을 때 그때 매력을 발휘하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당길 때 얘가 가진 매력이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펼침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커버력은 오히려 잃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나는 오히려 커버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면서 스킨케어를 굉장히 좀 질척거리는 느낌으로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얇은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 또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조합은 아닙니다. 근데 변형 형태인 제스제베 이 브러쉬는 더블웨어 같은 띡하면서도 매트한 이런 파운데이션을 힘주어서 일부러 더 매트하게 표현을 하기에 좋은 브러쉬예요. 아까 땡이돌 스틱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라오죠? 뭔가 조금 더 뽀송하게 표현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또 이 RMK는요. 이니스프리의 3.3인데 스킨케어 느낌이 다분한 이 아이를 뭔가 살짝 보송한 느낌으로 바꿔주면서 쭉쭉 편안하게 끌어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진짜 묘하죠? 이 턱 쪽에 보시면은 턱이 워낙 지금 트러블도 있고 각질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그 촉촉한 이니스프리가 이런 보송한 느낌으로 바뀌어요. 근데 바르기엔 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에 발랐던 슈에무라 라이트 벌브고요. 필리밀리는 모공 브러쉬가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뭔가 얼굴에 터치하기에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했던 걸 V컷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약간 납작 브러쉬하고 믹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의 브러쉬예요. 굉장히 도톰하고 띡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얇게 내 피부에 그냥 되게 가볍게 올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브러쉬고요.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발라보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드려 봤는데 어떻게 결과가 여러분들은 도출이 되셨나요? 먼저 모공 브러쉬는 디자인마다 너무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 펼쳐지는 느낌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또 모공 브러쉬는 좀 도톰한 아이들을 얇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좋다. 또 두꺼운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제형을 뭉쳐놓은 형태인 스틱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진짜 짱이다. 너무 보슬보슬해서 얇은 파운데이션이거나 너무 픽스가 빨리 돼버리는 양면 테이프 같은 성질의 파운데이션과는 궁합이 다소 아쉬운 브러쉬입니다. 2차, 3차적으로 커버를 원하는 부위에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뭔가 더 끌리는 모공 브러쉬, 여러분들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제가 2탄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많이 달아주세요. 엔딩 멘트 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